안녕하세요. 저 안드레온에서 온 임정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제가 전반적인 허리 요통이라든지 좌골신경통이라든지 그런 증상에 대해서 그런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우선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 디스크라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 환자들 중에 한 반 정도는 다리까지도 통증을 경험을 해요. 물론 더 심한 분들은 거동이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기 좀 힘들겠지만, 그런 요통이라든지 다리로 가는 통증이라든지 예전에 비해서 이제 뭐 소변이 좀 자주 보게 된다든지, 아니면 감각, 허리나 엉치, 다리 쪽의 감각이 전에 비해서 좀 둔한 느낌? 심하면은 이제 발바닥도 감각이 둔해가지고 걸을 때 느낌이 이상하죠. 좌우가 다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통증들을 호소하게 되는데, 디스크의 일반적인 증상에는 흔히 알다시피 요통도 있고, 아까 다리로 내려가는 좌골신경통,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의 원인들이 뭐가 있는지, 사실은 디스크라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보통 이제 5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디스크와 함께 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이 용어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말 그대로 뭐가 좁아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 척추의 분리증, 전방전이증, 측만증, 그 다음에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이 나중에 골절 같은 게 생기기도 합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1단계 오시는 분도 있고, 2단계 또는 이렇게 완전히 터져가지고 자동차가 완전히 펑크 나서 찢어진 경우까지 그런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처럼 4단계로 나누는데, 당연히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치료가 조금씩 다 달라요. 적합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이유는 4단계 정도 되는 분이 받아야 될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또 1단계나 2단계에서 해야 되는 치료가 다르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구분되어져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허리가 아프고 다리 통증이 생기면 와서 협착증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협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신경관이라고 해서 척추관이라고 그러는데 신경 구멍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디스크라고 하면 디스크를 단면으로 본 거예요. 이게 디스크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신경 구멍이 있어요. 이게 다 신경입니다. 저 신경 안에는 전기줄처럼 많은 신경 가지들이 내려가는데, 이 구멍 크기하고 이거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죠. 좀씩 오그라든 거예요. 이걸 뭐하고 비교하냐면, 아령을 많이 하면 말통이 생겨요. 허리를 많이 쓰면 허리 단쪽에 인대가 두터워집니다. 인대가 두터워지면서 신경 쪽으로 뼈나 인대가 자라들어가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많이 들고 오래 서 있고 운동 많이 하고, 아니면 이제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협착이 좀 빨리 오는 편이고,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좁아지지만 어느 수준 이상 좁아지면 증상도 나타나고, 저희가 이제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수액성형술, 현미경 수술, 그 밖에 수술들이 있어요. 다 이미 옛날부터 장비는 좋아졌지만 옛날부터 이제 해오던 수술 방법이고, 지금은 실제로 수술도 환자분한테 그런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생겼어요. 비수술적 치료의 단계를 제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디스크 초기, 영좌, 이런 약물 분리 치료, 그래도 안 되면 운동 치료, 통증 치료, 아까 얘기한 이제 견인 치료, 그래도 안 되면 화학적인 치료를 위해서 신경 쪽에 직접 약을 넣어주는 그런 단계로 비수술적 치료는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모든 분야가 다 진화를 하고 있죠. 장비도 좋아지고 검사 장비도 좋아지고 모든 게 정확해지고 모든 게 더 효과적으로 돼가는 건 틀림없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발전된 치료 중에 하나가 신경성형술이라는 것인데 뭐 디스크 통증, 만성적인 요통 환자, 뭐 척추관 협착증 환자 다 이제 신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수술은 할 정도로 심한데 못 걷고 마비도 왔는데 그 건강 상태가 수술을 허락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내과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우리 저 젊은 분들 중에는 너무나 바빠서 자기는 이거 안 하면 회사가 망한대요. 뭐 수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서. 그래서 어떻게든 좀 작은 확률이지만 비수술로 버틸 수 있으면 버티게 해달라 라고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확률은 작지만 수술을 안 하는 걸 목표로 우리가 진행을 해봅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적합한 게 신경성형술. 그림으로 보는 원리는 이게 이제 신경다발이에요, 노란 게. 신경이고, 이 부위가 병변 부위예요. 이렇게 이렇게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기는 신경인데, 디스크 때문에 눌려가지고, 이 부위에 이런 카세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통증 부위를 찾아가지고 여기서 약물 주입을 해요. 실제로 이제 약물 주입을 확대해 보면 이 주변에 이제 약이 쭉 들어가는 거죠. 일단 그런 원리인데, 이제 저희 수술하는 시술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이제 수술실이 아니고 그런 국소 마치고 시술을 하는 곳인데 보이는 요게 이제 방사선 영상 장치고 관이 이렇게 지금 따라 올라 들어갑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관이 따라서 올라가요. 그리고 이 부위가 이제 꼬리뼈 부위고,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직접 그 부분에 도달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주무시기 싫다고 그러면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치료죠. 저희가 아까 얘기한 그 선택적으로 환자분의 여러 각도에서 그 디스크를 압력을 낮춰주고 조절해주는, 요새는 이제 웬만한 전문 병원은 다 있죠. 척추 교정도 되고 견인도 되는 그런 이제 컴퓨터로 된 장치. 기계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위들, 목과 허리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자체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부위에 디스크가 있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견인을 해줄 수 있고 조절해주면서 전체적으로 교정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끝나고 보면 뭐 길이도 맞아지기도 하지만 길이가 맞는 거야 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고, 실제로 환자분들의 어떤 틀어진 부분을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앉아있는 자세도 다 다르시거든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분도 있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분도 있고 똑바로 앉아있는 분도 있고 숙이고 앉아있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이런 자기의 습관 때문에 체형이 조금씩 바뀌어가요. 저도 물론 버릇이 있고. 근데 사실 모든 걸 다 그런 걸 신경 쓰고 살 수는 없고, 저는 이렇게 실천하기 힘든 얘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냥 예를 들면 등산을 한 할아버지라든지 아니면 자꾸 10분에 한 20-30분씩 걸으시라고 그래요. 응? 다 흔들려. 파워킹으로. 근데 그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 수준으로 안 될 때 이제 이런 물리적인 치료에 그 도움을 받는 거죠. 이걸 매일 하느냐?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시간이 되는 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와서 필요한 부분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비수술적인 치료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그런 화학적인 치료로 약을 넣어주는 방법, 물리적인 치료로 기계나 카이로프로텍을 통해서 교정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환자분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을 열심히 하는데도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수술을 처리 방법으로 주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노력을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는 분을 이제 수술을 권하지 처음부터 수술을 권하진 않아요. 작은 확률이라도 노력은 해봐야 되니까. 수술 방법 중에는 보시다시피 이 고주파 바늘인데 이 디스크인데 이렇게 디스크에 뭐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신경을 눌러서 이 부분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거를 이런 이제 고주파 바늘이 저하고 대화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 이 디스크의 압력을 낮춰버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오그라듭니다. 뭐하고 똑같은 원리냐면 풍선이 너무 빵빵해요. 그러면 조그마한 압력을 줘도 뻥 터지기가 쉽죠. 거기서 바람만 조금만 빼주면 좀 푹신푹신한 그런 상태가 되죠. 특히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중심으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거는 열고 찌고 마취하지 않고 그냥 국소 마취하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의 동안에 그러니까 가느다란 주사 바늘이 들어가요. 끝에는 이제 고주파가 쏴지는데 고주파를 이용해서 그 안에 이제 그 압력을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또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제 디스크 수액 성형술이라고, 아까는 신경을 치료하니까 신경 성형술, 이거는 이제 수액을 치료하니까 수액 성형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아까 4단계 되는 터진 디스크 같은 경우는 현미경, 미세 현미경으로 한 1.5에서 2cm 정도 째고 확대된 현미경이 들어가서 실제로 디스크를 터진 거를 치워주는 거예요. 꺼내야 돼요. 꺼내야 암음이나 그 막이. 그래야 재발률도 낮아지고 통증도 없어지고 해요. 상처가 뭐 1.5에서 2cm. 입원 기간 한 3박 4일 정도. 금요손상은 뭐 그 부위로만 들어가니까 현미경이 최소화하고 아주 심한 디스크들을 현미경으로 직접 보면서 치료한다는 장점이 있죠. 예방이 중요하죠. 모든 병에 있어서는. 아까 같은 원리대로 따지면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 좋은 것들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로 오래 앉아있는 게 안 좋다고 그랬죠. 지금 벌써 1시간 됐네요. 앉으신 지. 또 상체를 구부리고 하는 분들, 주로 이제 우리 집안일 중에 걸레질이 참 안 좋아요. 걸레질 안 좋고 뭘 이렇게 들어서 옮겨야 때 허리를 굽혀서 들어버려요.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굽혀서 허리를 쓰려고 하는 동작들, 그 다음에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거예요. 오래 서 있는 거, 오래 누워 있는 거. 잠도 한 10시간 넘게 자면 허리 아픕니다. 너무 오래 자면. 그 다음에 엎드려 자는 거 아주 안 좋죠. 기본적으로 목부터 어깨까지 다 나쁘게 해요. 엎드려 자면서. 그 다음에 운동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 근육이 발달을 안 해서 안에 보완해 줄 게 별로 없어요. 디스크하고 저 뼈만 잡고 힘들게 만들죠. 또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은 순환이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생기는 만성질환들이 생기고. 시간 있으면 제가 이거 쭉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신경을 이렇게 어깨를 평소 올렸다 내렸다, 이 동작을 좀 많이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는 똑바로 누워서 당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남성분들은 철봉 매달리기 좋아요. 철봉 매달리기. 매달려서 그냥 몸을 쭉 늘리는 거예요.
요새는 제가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은 많이 없어지셨어요. 허리 좋다고 진해, 상어, 뱀줄 이런 걸 이제 먹어도 되냐고 옛날에 많이 물어보셨는데 요새는 이제 약으로 많이 나왔죠. 좋은 성분들이. 그 다음에 허리 아프면 수술을 하고 나서도 성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은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음식은 당연히 카페인 드는 거, 비만과 관련된 거, 술, 담배 이런 거 당연히 안 좋을 것이고 우유라든지 등푸른 생선 이런 거 다 저 칼슘 성분이 많아서 좋은 거죠. 영양분도 야채, 그다음 살찌우지 않는 음식들